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10월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올해가 끝나는 건 아닌가 좀 불안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내일은 좀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연말에 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하는 생각이라면 좀 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산들이 부릅니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네, 산들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들었습니다. 이 곡은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OST예요. 지금 제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죠. 이제 별 기대를 안 한 드라마인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오랜만에 심각하지 않은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런 드라마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제 갯마을 차차차가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차차차라는 단어 때문에 이 드라마가 댄스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목만 보고요. 댄스 이제 차차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닷가 마을에서 댄스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으로 좀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드라마 경우에는 이제 원작이 있어요. 2004년,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을 했네요. 2004년 개봉 영화인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여기까지가 타이틀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이제 홍반장의 역할은 이제 김주혁 씨가 맡았고요. 그 상대 여자 주인공은 엄정화 씨인데요. 이 주인공 이름이 혜진이에요. 윤혜진. 저랑 이름이 같죠? 네. 이 영화 타이틀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긴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영화 기억나요. 2004년에 개봉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걸 봤는지 어쩐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근데 이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다들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할 때는 홍반장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굉장히 화제긴 했어요. 이 스토리가 오지라퍼예요. 그야말로 오지라퍼인 이제 홍두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동네에 온갖 일을 다 참견하고 다녀요. 그리고 다 해결해줘요. 해결사예요. 자격증이 수십 개 있어갖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홍반장인 거죠. 이제 그리고 도시에서 온 치과 의사인 이제 윤혜진하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본 줄거리는 이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드라마 이제 갯마을 차차차도요. 근데 타이틀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화 리메이크인지는 몰랐는데, 주인공 이름을 보고 이제 눈치를 챘어요. 홍두식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홍두식 역할을 김선호 씨, 그리고 윤혜진 역할을 이제 신민아 씨가 맡았는데요. 둘 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감을 갖고 있던 배우라서 그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 드라마가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내용도 굉장히 가볍고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2시간짜리 영화를 16부작 드라마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추가된 내용이 많아요. 일단은 삼각관계도 나오고, 영화에서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삼각관계도 나오고요. 일단 제목에서만 봐도 영화는 이제 홍반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갯마을이라는 이제 마을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들 개성 있는 캐릭터예요. 네. 장소는 이제 강원도 공진이라는 곳인데요. 가끔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나와서 재미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 잠깐 살아서 사투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왜 차차차인지 싶어서 이제 그게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기획 의도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애석하게도 이 드라마에는 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파도가 실어오는 이 귀엽고 유쾌한 바닷마을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문득 당신의 마음이 춤추기 시작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 의도에 적혀 있는데요. 뭐 진짜 아무것도 몰랐으면 저처럼 춤추는 드라마인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아오이유의 그 일본 영화 있잖아요. 훌라걸스 같은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동백꽃 필 무렵도 떠올라요. 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는 드라마잖아요. 네, 개개인의 마을 사람들 개개인의 사연도 다 있고요. 이제 그런 마을에 온 외지인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경우에는 동백이였겠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같은 경우에는 윤혜진이라는 외지인이죠. 네, 그런 외지인이라는 설정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거의 이제 동시에 방영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면 방송이 되거든요. 한 30분 전에 끝날 거예요. 실제 방송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30분만 더 기다리면 밤 11시부터 네, 방송을 볼 수 있어서 아우 세상 참 좋아졌어요. 네, 전에는 드라마 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진짜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드라마를 기다려서 보고 있네요. 네, 이 드라마도 아마 조만간 끝날 예정이라서 네, 굉장히 끝나면 되게 또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제의 드라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유미의 세포들. 이란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제 유미 세포들은 볼 곳이 없어갖고 그냥 유튜브로 이제 조각 영상만 가끔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웹툰 원작이에요. 웹툰이 진짜 재밌어요. 네, 디즈니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설정이 비슷한데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제 세포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주인공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 주인공이 생각하고 느끼는 걸 세포들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재미있는데 특히 이제 세포 등장 부분이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드라마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이제 굉장히 그게 어색하지 않고 좋았어요. 드라마 안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성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원작이 이제 그 웹툰이다 보니까 네, 그림체가 너무 귀엽죠. 네, 그게 정말 잘 어우러져서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더 이제 재미가 더 재미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세포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심은 사랑 세포. 유미의 세포에 가장 이제 힘이 있는 뭐 그걸 프라임 세포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프라임 세포가 각각 다르대요. 그 이제 원작에서 이제 설정에 의하면요. 그것도 설정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유미에 있는 세포는 이제 프라임 세포, 이제 중심이 되는 세포는 사랑 세포.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성세포와 감성세포가 늘 둘이서 싸웁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세수세포도 있고요. 패션세포도 있고요. 불안세포도 있어요. 네, 불안세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불안세포가 막 등장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출출세포랑 음크미. 이것도 굉장히 웃겼어요. 네. 이게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람의 감정을 잘 그려내서 이 웹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린 이제 장면이 있는데요. 주인공인 유미의 마음의 문이 비밀번호가 무려 28자리예요. 이게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이제 쉽게 열지 않는 스타일의 주인공이거든요. 비밀번호가 무려 28자리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미는 귀여운 것들은 그냥 들여보내주거든요, 마음에.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귀여운 개구리가 유미의 마음의 문 앞에 왔어요.
근데 문지기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너무나 이 개구리가 귀여워서 들여 보내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개구리는 유미와 데이트를 한 썸남의 사랑세포였던 거죠. 썸남의 사랑세포는 이렇게 유미의 마을에 들어와서 이성세포와 감성세포를 구해주고 사랑세포를 만나러 가요. 이게 정말 이제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걸 잘 구현해낸 것 같아서 웹툰을 볼 때도 감동이었는데 드라마도 너무 잘 나왔어요. 이제 왜 개구리냐고 하면 유미가 이제 아플 때 이제 비를 막 맞고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거든요. 그때 이제 썸남이 데려다 주는데요. 썸남이 이제 유미 옷이 다 젖었으니까 이제 옷을 새로 사오는데 이제 후드가 있는 이제 원피스를 사와요. 거기 이제 귀여운 개구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미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그 개구리가 그려진 옷을 보면서 이제 썸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세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게 귀엽게 그려내서 웹툰을 볼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드라마도 너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두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새로운 드라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즐겁네요. 네, 드라마를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라마를 기다려서 보는 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미의 세포들의 OST입니다. 예, 세이수미의 내 마음. 삿포로 아트스테이지 2021 안내입니다. 삿포로시에서는 예술의 가을, 특히 문화의 날이 속한 11월에 다양한 아트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삿포로 아트스테이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시내 도처에서 미술작품의 전시, 연극, 합창이나 취조화, 거리 라이브 등이 열려 거리가 아트로 물립니다. 17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예술의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부터 23일 화요일의 기간에는 삿포로 에키마의 지하 보행 공간에서 고등학생의 대형 회화 작품이나 대학생의 조형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11월 20일 토요일, 21일 일요일에는 삿포로의 음악신을 견인하는 뮤지션이 등장하는 음악 라이브를 실시합니다. 11월 3일 수요일부터 23일 화요일 기간에는 삿포로 시민교류 프라자에서 삿포로의 초등학생과 아티스트가 공동 제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 밖에도 11월 내내 시내 곳곳의 극장에서 연일 무대 작품이 상영되기도 합니다. 삿포로 아트스테이지에 오셔서 미술의 세계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1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시내 각지에서 열립니다. 또한 삿포로 시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이 확대된 경우 이벤트의 개최 중지나 온라인 개최로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이 오징어 게임은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해서 경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83개국에서 모두 TV쇼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이제 공개날의 첫날에 이제 다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악평이 심했어요. 좀 실망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했던 드라마기도 해요. 이 주인공이 이정재 씨잖아요. 네, 이정재 씨가 나오기도 하고, 예고편을 정말 잘 뽑았거든요. 예고편이 너무 이제 흥미진진해서, 네, 예고편 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9회짜리 드라마거든요. 이게 조금 뭔가 싶은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저도 뭔가 싶기는 했는데 재미가 없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재미가 없진 않은데
뭔가 재미가 없어. 막 이런 느낌? 재미가 있진 않은데 재미가 없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드라마이기도 했고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실망했다 라는 이제 좀 악평이 심하기도 했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데스 게임이잖아요.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드라마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일본에는 뭐 라이언 게임이라던가, 네, 신이 말하는 대로 라든가 뭐 그런 게임이 굉장히 뭐 배틀로얄도 있고, 이게 가장 유명한 이제 영화가 배틀로얄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류의 이제 서바이벌, 보통 서바이벌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서바이벌물이 이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특히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거 작품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허술하다던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재미가 없지는 않았어요. 이제 흥미진진은 했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지금 뭐 거의 제 세대나 저의 약간 윗세대들이 옛날에 했던 놀이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첫 게임이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이제 설탕 뽑기, 그다음에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이제 마지막으로가 이제 파이널 게임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이제 게임 자체는 저는 재밌었어요. 게임 자체는 재밌었는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조금 유기적이지 않아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다른 평론가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재미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싹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왜 인기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처음에 첫날에 이제 다 몰아서 보긴 했는데, 요즘에 다시 보는데, 근데 다시 봐도 감상은 그렇게 저는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재미가 없지는 않은데 재미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가 이 이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미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세트가 너무 예뻐요. 세트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보면서 그래도 재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세트 배경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 놀이터를 구현해냈더라고요. 특히 이제 설탕 뽑기를 할 때 그 세트가 이제 실제 놀이터 같이 구현을 해놨는데, 그 놀이터가 굉장히 크게 이제 구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색깔이 알록달록한 색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색깔이기도 한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구슬치기였거든요. 구슬치기 게임이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으라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스포가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네, 조금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 구슬치기 게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관리자가 이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참가자들한테 두 사람씩 짝을 지어라.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남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때 숫자로 한 사람이 이제 뭔가 실수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남는 경우였는데, 제일 이 등장인물 중에서 되게 좀 악바리 같은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캐릭터 혼자가 남는 거예요. 아무도 편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여자는 죽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죠. 편이 못 됐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협력해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 반전인 게 둘이서 구슬치기를 해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 설정을 보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협력을 하자고 이제 손을 잡은 두 사람이 경쟁자가 돼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이제 둘이서 구슬치기 하려고 팀을 짰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큰 반전은 게임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까 한 명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했더니 깍두기인 거죠. 이 깍두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놀이 문화인데요. 이제
그 여러 명이 놀다 보면 꼭 이제 홀수가 돼서 좀 한 사람씩 남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힘이 좀 약한 아이가 있다거나 나이가 좀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옛날에는 동생들 데리고 많이 놀았거든요. 친구들하고 놀 때 동생이 집에 혼자 있으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동생은 힘도 이제 세지 않고 힘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제대로 이제 한 명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깍두기를 시켜요. 네. 깍두기는 어느 편도 될 수 있고, 네. 그 실패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깍두기를 시키는데, 바로 그 한 명 남은 사람이 깍두기로 살아남은 거죠.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반전이었고, 아, 이제 한국의 놀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작가나 이제 그 제작진들이 한국의 놀이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게임 중에서는 구슬치기가 가장 이제 반전의 반전. 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줄다리기 편은, 그 되게 아슬아슬하게 그 화가 끝나서 줄다리기를 이제 되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번 다시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제 작전을 짰거든요. 바로 끝나대요. 네. 저도 끝날 때 되게 놀랐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리액션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기일발의 순간에서 장면이 끝나고 다음 화로 넘어가니까, 네, 여기서 되게 화를 내는 외국인 이제 뭐 시청자의 이제 리액션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 화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넷플릭스기 때문에 1화부터 이제 최종화까지 이제 한 번에 공개가 되잖아요. 와,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이제 프랑스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굉장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는 이제 지난 이제 2일에 이제 파리시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길게 줄을 늘어선 방문객들은 6명에서 12명씩 이제 조를 짜서 이제 그 마스크를 쓴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안내자가 있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좀 변장을 한, 네, 그런 사람을 따라서 진행 요원을 안내를 따라서 설탕 뽑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설탕 뽑기가 외국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이제 설탕 뽑기 뭐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 영상 같은 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드라마에서는 제한 시간이 10분이었는데요. 여기서는 1분 30초 만에 성공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장 1층에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품도 있어서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행사장 바로 앞에 전날 밤부터 차를 대놓고 잠을 잔 뒤 아침 일찍 줄을 선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 프랑스 홍보를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는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드라마로 향하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드라마를 본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런 스토리에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 간의 얘기라던가, 네,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이야기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큰 감흥을 못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보는 한국 드라마와 해외에서 보는, 세계 사람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의 그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재윤, 마이 유니버스. 네, 홋카이도에 세계유산이 새롭게 지정되었죠. 네, 바로 홋카이도 북동북 조몬유적군입니다. 등재 대상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현에 산재한 17개의 유적군으로 아오모리시에 있는 취락지인 산나이 마루야마와 신석기 토기가 발견된 오다이 야마모토 유적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일단 세계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이게 정식 명칭인데요.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이제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세계유산 목록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어요. 네, 세계유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유산,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이제 합한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몬유적군의 시대는 중석기 및 신석기에 해당하는 조몬시대인데요. 일본 역사에서 조몬토기가 사용되던 때로 이제 대략 기원전 1만 4천에서 1만 3천년부터 기원전 1000년부터 300년 사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죠. 네, 기원전이라니. 네. 네, 일단 이제 조몬 문화는요, 수렵, 어록, 채집,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생업을 하면서 정주 생활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한 일본 특유의 선사 문화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저는 잠깐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조몬 문화라고요. 네. 세계 각지의 이제 동시대의 농경, 목축에 따른 이제 정주와는 다르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제 자연과 공생하고 인류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드문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조몬 문화가 이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큰 배경은요. 일본 열도가 이제 주변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으로 이제 좁고 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형이나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자연 환경이라는 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문화적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토기를 제작하고 발전시켜서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제 정주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제 홋카이도에서는 이제 손에 넣을 수 없는 이제 도구나 재료가 이제 각지의 이제 유적에서 출토된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먼 곳, 이제 원격지와의 활발한 교역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한편 이제 대규모 의뢰나 축제의 장, 이게 존재했다고 해요. 이제 수많이 출토된 이제 흑인형 같은 걸 보면 이제 부적의 도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뛰어난 기술과 함께 이제 풍부한 정신 문화를 가진 굉장히 성숙한 사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풍부한 은혜를 이제 생활에 접목시켜 온 이제 지혜와 기술,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전쟁 없이 가족과 이제 주변, 마을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태어난 조몬 문화를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제 미래에 전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홋카이도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였죠. 네, 세계유산 지정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몬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사, 제가 고등학교 때 선택이 세계사였거든요. 예, 수능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한 4명이 선택했던, 네, 그 세계사에서 이제 일본 역사도 이제 배우는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조몬시대라는 걸 배웠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때 이게 벌써 기원전이라는 세상이 기원전이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1만 4천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과거잖아요. 이때 사용했던 도구나 생활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문화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적지로 지정이 되다 보면 거기는 개발을 못 하잖아요. 더 이상 개발도 못 하고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것도 못 짓게 되는데, 아니 과거 사람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손해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사회가 있는 거고요.
그런 문화를 지키는 것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줘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지금 현대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의 세계유산이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이제 관광 상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이거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네. 세계유산이요. 네. 시레토코도 세계유산이죠. 네. 홋카이도의 세계유산으로 있는데요. 아직도 거기도 못 가봤네요. 네. 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여기저기 좀 세계유산도 보러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키의 배드러브. 네, 엊그제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요, 네, 방탄소년단의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한번 정주행으로 음악을 내보내준 적이 있어요. 가끔 이거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하거든요.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음악 방송을 이제 모아서 쫙 이제 들려주는 그런 걸 가끔 하는데요. 스트리밍을 가끔 하는데요. 엊그제 이제 우연히 그걸 봤는데 한 2시간을 진짜 넉넉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좀 습관이긴 한데 좀 고쳐야 할 습관이긴 한데요.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잘 안 들어요. 네, 가사를 잘 안 듣고 이제 멜로디 중심으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귀에 꽂히는 가사가 아니면 가사집을 보지 않는 이상 가사를 잘 안 듣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노래도 이제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이제 쫙 듣기는 했는데 이제 가사가 궁금해서 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본 것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스트리밍을 할 때 보면 옆에 가사가 뜨거든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음악 방송에 이제 가사가 옆에 뜨는데 굉장히 낯선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가사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사회 비판적인 노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회를 반영한 곡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뱁새라는 곡인데요. 저도 이 곡은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 가사를 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가사를 본 적이 없고 이제 귀에 꽂히는 것만 이제 듣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게 한국의 속담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 속담을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인공이 뱁새인 거죠. 근데 이 곡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출발선이 다르다. 이제 뱁새와 황새가 출발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 비판을 하는데요. 가사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 알바 가면 열정페이. 네. 언론에선 맨날 몇포 세대. 노력 타령 좀 그만둬. 이 당시가 아마 이제 어른들이 이제 노력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던 시대라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의 사회의 문제를 이제 잘 끄집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다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공평하다니. 이제 다리가 짧은데 다리가 네 다리가 더 짧은데 어떻게 같은 종목을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은 방탄의 뱁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국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다음 방송은요,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뱁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